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T에서 클라우드 부서의 컨테이너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강희준이라고 합니다. 금일 교육은 KT 클라우드 컨테이너와 데브옵스 수익 상품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컨테이너 트렌드 앤 적용 사례를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로 KT 클라우드 컨테이너 상품 라인업, 세 번째로 KT 데브옵스 수익 소개, 네 번째로 KT 데브옵스 수익 데모 시연이 있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금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개발자라고 들었습니다.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 저희 KT 데브옵스 수잇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트렌드다 라는 말이 있죠. 최근에 클라우드 확산에 따라 애자일한 개발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5년 컨테이너 관련 검색량을 구글 트렌드에서 뽑은 자료인데요.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동작시키고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며 애자일한 생산과 배포, 지속적인 통합 배포가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테이너 적용 사례를 보시면 이 마크를 보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핫했던 포켓몬고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했던 게임인데요. 론칭 당시 예상을 뛰어넘어 기존보다 50배를 넘는 트래픽을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끊김없이 전 세계에 원활한 게임을 제공했었는데요. 그 밑바탕에는 컨테이너 기반의 MSA 구조로 애자일한 대응을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KT 클라우드 컨테이너 상품 라인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고객의 니즈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카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카스라는 상품은 베이스 플랫폼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해 날쿠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요. 순수한 쿠버네티스 버전의 주요 기능으로는 인프라 자동 생성, K8s 클러스터 자동 구성, 그리고 프라이빗한 고객 전용 도커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다른 클라우드 제공사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카스라는 상품은 AWS의 EKS랑 비슷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요 고객으로는 컨테이너 기본 기능이 필요한 고객, 이후 과정은 고객이 자유롭게 구성하고 싶은 고객, 요런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늘 좀 깊게 다룰 데브옵스 수익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카스 서비스와 다르게 베이스 플랫폼을 OKD로 쓰고 있습니다. OKD라고 하면은 많이 못 들어보신 분들도 있는데요. 쿠버네티스 기반으로 레드햇사에서 엔터프라이즈 버전으로 컨테이너 플랫폼을 만든 게 오픈시프트라고 합니다. 그 오픈시프트의 커뮤니티 버전이 OK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브옵스 수잇의 주요 기능으로는 카스가 가진 인프라 자동 생성 등의 기능을 다 동일하게 가지고 있고요. 특화 기능으로 개발자 도구 자동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뒷장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X 플랫폼 컨테이너라고 하여서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상품이 있는데요. 이 상품은 고객이 여러 개의 컨테이너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멀티 클러스터 관리를 하고 싶을 때 하나의 뷰로 여러 가지 클러스터를 관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고요. 해당 상품의 상품명은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데브옵스 수익 상품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개요를 먼저 보시면요. 데브옵스 수익은 이전 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은 OKD 기반을 가지고 있고요. 데브옵스 도구들을 통합 제공하는 올인원 플랫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KD 클러스터에
다양한 데브옵스 기능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젠킨스, 길랩, 이스티오, 헬름과 같은 도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포탈 제공을 통해서 개발 환경 자동 생성, 프로젝트 자동 구성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데브옵스 수익 상품은 MSA 개발 환경을 손쉽게 구축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요 기능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클러스터 자동 구성 기능입니다. 이 부분을 사실 고객님이 직접 KT 클라우드나 뭐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VM 생성, 로드 밸런서, 스토리지 등등 각각 신청을 하고 연동을 하고 그 위에 컨테이너 플랫폼을 설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공수가 들거든요. 이 공수를 줄여줄 수 있게 저희는 자동으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브옵스를 잘 할 수 있도록 길랩, 젠킨스, 헬름, 이스티오 같은 이런 도구들을 자동 설치 구성되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개발 환경 자동 구성인데요. 이 부분은 별도 제공되는 데브옵스 수입 포탈을 통해서 신규 프로젝트 개발 환경 세팅을 쉽고 빠르게 완료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리 작성된 개발 환경 프리셋 혹은 선호하는 개발 언어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바로바로 생성을 해서 개발 환경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랩과 젠킨스 등 CI/CD 연동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서 이 파이프라인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리한 서비스 운영 관리 기능으로는 별도로 데브옵스 수입 포탈을 통해서 서비스들에 대한 운영을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함께 설치되는 이스티오를 통해서 카나리 제어라든지 인입 제어라든지 로드 밸런서, 서킷 브레이크 등 다양한 기능을 UI 상에서 손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예, 구성도 및 이용 요금인데요. 먼저 데브옵스 수익 상품을 처음 생성을 해서 받아보시면 인프라는 VM, 로드 밸런서,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 퍼블릭 IP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따로 고객이 직접 연동을 하거나 설치를 하는 부분이 아닌 모든 것이 세팅되어서 제공되는 인프라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젠킨스라든지 길랩, 이스티오 헬름, 모니터링 툴로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까지 올인원으로 설치가 되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데브옵스 수익에 따로 추가되는 요금은 없고요. 가지고 계시는 인프라에 대한 비용만 청구되고 있습니다. 예, 특장점으로는 KT 클라우드 포탈에서 간단하게 모든 구성 요소 자동화 설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몇 번만의 클릭으로 개발 환경 구성과 신규 프로젝트 개발 프로세스를 손쉽게 완료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데브옵스 수입 포탈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포탈 안에서 데브 기능과 옵스 기능을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 데브옵스 수입 포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데브옵스 수입 포탈은 KT 클라우드 포탈과는 별개로 제공되는 포탈이고요. 이 포탈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모든 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포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쉬운 자동화와 편한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예, 먼저 포탈에 들어가서 보시면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게 개발 환경 구성 자동화입니다. 요거는 대부 기능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호 언어 기반의 디플로이, 두 번째로 프리셋 기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프리셋 기반이라는 거는 보통 저희가 항상 인프라를 구성을 할 때 웹와스 DB, 웹와스 DB 캐시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해진 틀들을 미리 저희가 구성을 해놓고 그 프리셋에 맞게
선택만 하시면 그대로 구성을 가능하겠도록 뭐 템플릿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호 언어 기반은 현재는 자바 스프링부트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 루비 같은 언어는 올해 안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예, 먼저 데브옵스 수입 포탈 안에서 길랩과 젠킨스의 관리자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로 필요한 프로젝트 수에 맞추어서 추가 구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길랩과 젠킨스에 들어가 보시면 아래와 같이 미리 세팅된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개발해보면 길랩의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그 소스 코드를 CI/CD 구성할 때 젠킨스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거든요. 젠킨스 파이프라인의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잘 조합이 되어서 여러 번의 빌드 에러를 경험하고 나서야 결국은 최종적으로 잘 작성된 파이프라인을 저희가 가질 수가 있는데요. 데브옵스 스윗은 이런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을 자동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마다 샘플 코드를 길랩에 자동으로 업로드를 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즉, 고객분들은 젠킨스와 길랩에 바로 들어가셔서 젠킨스에 제공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을 스크립트를 그대로 실행만 시켜도 샘플 코드로 제공된 그 길랩의 소스 코드가 도커라이징 돼서 도커 이미지가 생성이 되고 그 이미지가 생성된 OKD 클러스터의 컨테이너 파드로 디플로 되어 있는 모습을 바로 적용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KT 포탈의 모습입니다. KT 포탈에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에 클라우드 콘솔 버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콘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을 하게 되고 클라우드 콘솔 상에서 왼쪽 하단에 아이콘을 보시면 데브옵스 스윗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브옵스 스윗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먼저 클러스터 리스트가 보이게 되고요. 이 부분은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클러스터 생성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 클러스터도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생성 버튼을 눌러서 클러스터 생성을 진행을 합니다. 네, 클러스터 명을 입력을 하시고요. 마스터 노드의 서버 사양을 입력하게 됩니다. 서버 사양은 CPU, 메모리, 그리고 기본 디스크 용량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공인 IP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워커노드 또한 CPU와 메모리 사양을 원하시는 사양으로 선택하시면 되고 추가로 디스크가 필요하신 경우는 추가 디스크를 선택하셔서 HDD 혹은 SSD 스토리지를 원하시는 용량만큼 할당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워커노드는 총 1개에서 10개까지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NAS 볼륨 신청 화면입니다. 먼저 볼륨명을 작성을 해 주시고 추가 용량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용량 작성, 마운트 패스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NAS 볼륨은 OKD 클러스터에서 PV로 사용됩니다. 네, 최종 단계로 현재까지 신청한 인프라 서머리가 나오고 클러스터명과 공인 IP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면 클러스터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모습은 클러스터가 생성된 모습입니다. 생성된 클러스터를 보시면 상세 정보, 그리고 클러스터 탭에서 자동화 콘솔 URL, 요 URL은 OKD URL입니다. 그리고 데브옵스 스윗 포탈 URL, 젠킨스 URL, 길랩 URL, 이 네 가지의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OKD URL을 클릭을 해보시면 OKD 대시보드에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OKD 대시보드에서는 네임스페이스들 확인이 가능하고 추가 네임스페이스 할당도 가능하십니다. 현재 이 데모는 데모1이라는 네임스페이스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화면이 데브옵스 스윗 포탈 화면입니다. 네, 포탈에 접속을 해 보시면 어드민 계정으로 로그인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데모1이라는 네임스페이스 프로젝트로 할당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어드민 계정은 다른 사용자를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용자 권한 관리에 들어가셔서 각각의 네임스페이스에 할당하고 싶은 사용자를 등록이 가능하며 사용자 추가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추가는 사용자 추가 버튼을 누르시고 원하시는 사용자를 선택하신 뒤 원하시는 권한을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권한은 네임스페이스 관리자와 네임스페이스 사용자 두 가지로 할당이 가능하십니다. 네, 방금 생성한 사용자로 로그인을 해보시면 현재 데모1이라는 프로젝트만 확인하실 수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부의 개발 환경 구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구성 페이지에서는 선호 언어 기반으로 프로젝트 생성 가능하시고 두 번째로는 프리셋 기반으로 생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데모에서는 선호 언어 기반의 자바 언어로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바 언어로 신청한 프로젝트에서 먼저 긴랩의 사용자 관리자 변경이 가능하고요. 젠킨스 또한 관리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명은 테스트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레퍼런스는 웹 샘플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할 도메인명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이 istio 적용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istio 적용하기 버튼을 눌러야지만 데브옵스 스윗에서 제공하는 옵스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옵스 기능이 필요한 고객분들은 꼭 이 istio 적용하기 버튼을 활성화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생성하기 누르면 생성이 되고요. 네, 지금 생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생성된 프로젝트 샘플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Git으로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네, 길랩에 접속을 하시면 방금 생성한 프로젝트 명으로 샘플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코드를 보시면 먼저 젠킨스 그리고 헬름 관련 샘플 코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간단한 사용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부분은 도커라이즈 하는 코드 부분이고요. 네, 젠킨스를 들어가 보시면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이 파이프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파이프라인의 구성을 보시면 네, 이미 모든 파라미터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으시고 바로 빌드를 눌러셔서 도커라이즈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 작업을 최초 진행할 시 프레시 스타트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빌드 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이프라인으로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들은 전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디플로이 시 주의하실 점은 옵스 기능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이스티오 오토 인젝션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서 빌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플랫폼 쪽으로 디플로이 되는 진행 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현재 프로젝트는 옵스 이스티오 기능을 적용했기 때문에 옵스 관련된 기능들을 사용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데브옵스 수입 포탈에 매뉴얼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매뉴얼을 보시고 하나씩 따라가시다 보면 어려움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혹시 앞으로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그 까나리 배포라든지 인입 제어라든지 옵스 기능을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